2장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합성곱 신경망으로 번역됩니다. 컨볼루션은 사람의 눈이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모방해서 만든 신경망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신경망보다 영상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소개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interne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cats. From Garfield to Lil Bub and GitHub's Octocat, cats have become the internet's unofficial mascot, playing critical roles in some of the web's most viral content. But cats are unpredictable creatures. With millions upon millions of cat photos on the web, each containing very different shapes, textures, colors, poses, and backgrounds, how do we determine whether an image has a cat in it? Google Photos organizes all of your photos and makes them searchable. But how are cat photos identified when they are merely labeled with nondescript terms like Max? Image classification assigns text labels to images. But even with a huge number of training examples, computers cannot extrapolate enough meaningful information from raw pixels alone to easily identify a cat in a photo. We need to build models that can see pictures more like humans do. We can do that with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 convolutional filter is an n-by-n, for example, 3-by-3 grid of numbers that is applied to an image in different ways to generate a feature map, a map of all feature crosses or combinations in the image. Filters form a feature hierarchy. ConvNets use filters to build representations that become progressively easier to classify. From pixels to textures, from textures to shapes, and from shapes to objects. Training a small ConvNet, we can build a cat classifier that can identify cats with up to 80% accuracy using just 40 lines of code. Let's see the image classifier in action. Is there a cat in this photo? Definitely. How about this one? Most certainly not. A drawing of a cat is still identified as a cat. 컨볼루션의 사전적 정의는 합성곱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이름은 신경망이 컨볼루션이라는 수학적 연산을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사실 컨볼루션은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컨볼루션 신경망이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영상 처리나 컴퓨터 비전에서 예전부터 사용해온 아주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2차원 형태의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영상 처리에 특히 적합합니다. 또한 컨볼루션 신경망은 영상의 종류를 판별하거나 영상 안의 물체를 추적하거나 숫자나 얼굴 인식,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여 영상을 분류하거나 주석을 붙이는 작업에 이용됩니다. 이와 같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영상 인식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추천 시스템 및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폭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바둑두는 인공지능인 알파고도 다음 수를 결정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패턴을 찾아 이를 직접 학습하고 학습한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시각 처리 방식을 모방한 딥러닝 학습 모델입니다. 특히 영상 분류에 적합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영상의 특징점을 찾기 위해 사용되고 풀링 레이어는 영상 처리에 필요한 가중치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러 레이어를 연결하여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맨 앞에 2차원 입력값을 나타내는 입력층이 있고 이어서 입력층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하여 특징을 뽑아내는 특징 맵이 존재합니다. 특징 맵의 출력에는 렐로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고 이어서 풀링 연산을 적용합니다. 풀링 연산은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는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신경망의 맨 끝에는 완전 연결된 신경망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어서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영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변경되고 출력 레이어의 노드들은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 영상 분류를 수행합니다. 컨볼루션은 영상 처리나 컴퓨터 시각 분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컨볼루션은 주변 픽셀 값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한 후에 이것을 새로운 픽셀 값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필터링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영상으로부터 어떤 특징 값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경계선을 나타내는 엣지를 뽑아낼 때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가중치는 작은 2차원 배열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가중치가 저장된 배열을 우리는 흔히 커널, 필터,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필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x3, 5x5, 7x7 크기와 같은 홀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는 입력 영상에서 각 픽셀을 중심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필터 아래에 있는 픽셀들은 각각 해당하는 필터의 값들과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이 계산값은 출력 영상의 동일한 위치에 저장됩니다. 현재 픽셀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필터는 한 칸 이동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터는 이미지의 가장 왼쪽의 상단부터 시작하여 가장 오른쪽 하단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컨볼루션 계산을 진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앞에서 설명한 컨볼루션 연산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5x5 크기의 입력 영상에 3x3 크기의 필터로 컨볼루션 연산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연산을 스텝 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입력 영상에 1,1 위치에 가중치를 의미하는 필터를 덮어줍니다. 입력 영상의 픽셀 값과 필터의 픽셀 값을 곱하여 서로 더해주게 되면 컨볼루션 연산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함께 손으로 직접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첫 번째 값 1 곱하기 필터의 첫 번째 값 1, 1 곱하기 1 더하기 입력 영상의 두 번째 값 2 곱하기 필터의 두 번째 값 0, 2 곱하기 0. 입력 영상의 세 번째 값 3 곱하기 필터의 세 번째 값 1. 그래서 3 곱하기 1. 입력 영상의 네 번째 2 곱하기 필터의 네 번째 1. 그래서 2 곱하기 1 그리고 더하기 입력 영상의 다섯 번째 1 곱하기 필터의 다섯 번째 0.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입력 영상의 여섯 번째 0 곱하기 필터의 여섯 번째 1. 그래서 0 곱하기 1 더하기 입력 영상의 일곱 번째 3 곱하기 필터의 일곱 번째 0 더하기 입력 영상의 여덟 번째 0 곱하기 필터의 여덟 번째 1. 그래서 0 곱하기 1 더하기 입력 영상의 1 곱하기 필터의 0. 그래서 1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9개의 입력 영상들과 9개의 필터의 값들이 각각 곱해져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은 우리 얼마의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6을 출력 영상의 1,1 위치에 저장을 해주게 되면 컨볼루션 연산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이동하여 입력 영상과 필터를 덮어줍니다. 입력 영상의 값과 필터의 값을 곱해 서로 더해보게 되면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이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우리 얼마의 값을 얻을 수가 있나요? 9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 9를 출력 영상의 1,2 위치에 저장을 해주게 되면 두 번째 스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필터를 다시 한 칸 옆으로 이동하여 입력 영상의 픽셀과 필터의 값을 곱해 서로 더해주는 컨볼루션 연산을 또 진행을 해봅니다. 우리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식의 값을 모두 구해보게 되면 우리 얼마의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11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죠. 이 11이라는 값을 입력 영상의 1,3 위치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게 되면 스텝 3의 단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 스텝입니다. 가로 방향으로는 필터를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필터를 세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켜서 입력 영상 2,1 위치에서부터 필터를 덮어주게 됩니다. 입력 영상의 픽셀 값과 필터의 값을 곱해 서로 더해보게 되면 다음의 식이 완성이 되어지겠죠.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입니다. 이 식의 값을 모두 더해보게 되면은 우리 얼마의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 영상의 2,1 위치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게 되면은 네 번째 스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컨볼루션의 계산 방법 어떤가요?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 나머지 빈칸 부분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필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출력 영상의 픽셀 값과 필터의 픽셀 값을 곱하고 곱해진 값들을 모두 더해서 값을 한번 모두 구해보세요. 잠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계산식을 완성해 봅니다. 입력 영상으로부터 필터를 사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를 특징 맵,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운데만 8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인 3x3 크기의 필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필터를 라플라시안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 라플라시안 필터를 영상에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엣지만 추출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플라시안 필터는 영상에서 엣지라고 하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필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영상 처리에서는 필터의 가중치가 미리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은 라플라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가중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필터의 가중치가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샘플을 이용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필터의 가중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즉, 어떤 특징을 추출하려고 특정한 가중치를 가지는 필터를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터들의 가중치들이 무엇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보기 세 번째 실습입니다. 콜앱에서 3x3 크기의 라플라시안 필터를 흑백 이미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엣지 특징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오픈CV는 import cv2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오픈CV를 불러드리게 되는데 이 오픈CV에서
제공하고 있는 cv2.filter2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라플라시안 함수를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numPy를 임포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라플라시안 필터 가운데만 8이고 나머지 부분은 -1로 채워지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라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scipy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scipy.misc.face로 하는데 이미지가 흑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자로 그레이는 true라고 하는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쿤 이미지, 샘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플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구글 콜앱을 열어서 이 코드를 좀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글 콜앱에서 코드 작성이 다 완성이 됐으면 셀 실행을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를 보게 되니까 라쿤 이미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3x3 크기의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오른쪽처럼 엣지만 검출되어지는 특징 맵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에다가 일정한 크기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특징 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필터의 이동 범위는 꼭 한 픽셀씩 이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바로 노입니다. 필터의 크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듯이 필터의 이동 범위 또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의 이동 범위를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그림은 스트라이드가 2일 경우 5x5 크기의 영상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3x3 크기의 필터를 적용한 연산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산 결과 최종 실행 결과로 2x2 크기의 출력 영상인 특성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의 가중치와 바이오스를 이해하기 위해 다층 신경망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층 신경망으로 3x3 크기의 영상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1차원 벡터로 만들면 3 곱하기 3은 9가 되므로 입력층은 9개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노드를 가지는 은닉층, 즉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각 연결선은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다층 신경망에서는 입력층의 노드 9개와 은닉층의 노드 4개를 곱한 총 36개의 가중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3x3 크기의 입력 영상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x2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고 스트라이드는 1입니다. 사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가중치는 필터의 원소들입니다. 이를 인공신경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성 맵을 얻기 위해서 2x2 크기의 필터로 3x3 크기의 영상 전체를 스캐닝하며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합니다. 결국 영상 전체를 스캐닝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가중치는 W0, W1, W2, W3 4개뿐입니다. 그리고 각 컨볼루션 연산마다 영상의 모든 픽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와 매칭되는 픽셀만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컨볼루션 신경망은 다층 신경망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적은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도 바이오스를 당연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이오스를 사용한다면 필터를 적용한 뒤에 더해집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바이오스는 1x1 크기의 하나의 값이며 다음에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연산이 적용된 결과의 모든 원소에 바이오스 값이 더해져서 최종적인 특성 맵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입력으로 채널이 하나인 흑백 영상의 컨볼루션 연산 과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을 3개의 RGB 채널을 가지는 컬러 영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RGB의 3개의 채널을 가지는 경우 필터는 각 채널을 순회하며 컨볼루션 연산을 계산한 후 레드, 그린, 블루 채널별 특징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레드, 그린, 블루 채널 간 컨볼루션 연산을 마친 3개의 특징 맵을 모두 더해서 1개의 채널을 가지는 최종 특징 맵을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6x6 크기의 입력 영상에 3x3 크기의 필터로 컨볼루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에 결과로 4x4 크기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로 얻은 특징 맵은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았다면 최종적으로 얻은 특징 맵은 초기 입력보다 매우 작아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컨볼루션 연산 이후에도 특징 맵의 크기가 입력의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싶다면 패딩을 사용해야 합니다. 패딩은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전에 입력 영상의 가장자리에 지정된 개수의 폭만큼 행과 열을 추가하고 특정 값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정된 개수의 폭만큼 테두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값을 0으로 채우는 것을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5x5 크기의 입력 영상에 한 폭짜리 제로 패딩을 사용하여 위아래에 하나의 행을, 좌우에 하나의 열을 추가한 예제입니다. 풀링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직후에 풀링 레이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링이란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합니다. 풀링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입력 데이터를 요약하는 연산입니다. 풀링 연산을 수행하면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풀링 연산과 활성화 함수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풀링 연산은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채널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풀링은 컨볼루션처럼 윈도우를 움직여서 윈도우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의 값만을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뽑는 기준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있습니다. 최대값을 뽑으면 최대 풀링이라고 하고요. 최소값을 뽑으면 최소 풀링이라고 부르고 평균값을 뽑게 되면 평균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최대 풀링 연산을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4x4 크기의 특징 맵을 2x2 크기의 영역으로 나누어 최대 풀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힌트입니다. 최대 풀링은 2 곱하기 2 크기의 영역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블럭, 여기 초록색 보이죠? 첫 번째 블럭의 숫자 29, 15, 0, 100의 픽셀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픽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00의 값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29, 15, 0의 값은 버립니다. 두 번째 블럭을 보게 되니까 두 번째 블럭은 28, 184, 70, 38의 픽셀 값을 갖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184의 값만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버립니다. 세 번째 블럭을 보니까 세 번째 블럭은 모두 12로 되어 있습니다. 값이 같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당연히 12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블럭입니다. 네 번째 블럭에는 7, 2, 45, 6의 픽셀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값 45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 값들을 모두 저장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2 크기의 특성 맵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마지막 단계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목적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의 결과를 취하여 영상을 정의된 정답, 즉 레이블로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풀링 레이어의 출력으로 얻은 특징 맵을 수직으로 펼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찾은 원본 영상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분류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그림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알렉스넷을 그림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알렉스넷은 2012년도에 경이적인 영상 인식률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경망입니다. 입력 영상은 컬러이므로 입력 데이터의 색채널은 3이고 크기는 227x 227입니다. 알렉스넷은 8개의 레이어, 즉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렉스넷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컨볼루션 1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3 필터를 96개 사용하고 스트라이드는 4, 패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렐루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이어서 3 곱하기 3으로 겹치는 최대 풀링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7 곱하기 27 곱하기 96 크기의 특징 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 컨볼루션 2는 5 곱하기 5 곱하기 48 필터 256개를 사용하여 전 단계의 특징 맵을 컨볼루션합니다.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딩은 2로 설정합니다. 27 곱하기 27 곱하기 256 크기의 특징 맵이 얻어집니다. 이어서 3 곱하기 3 최대 풀링을 스트라이드 2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3 곱하기 13 곱하기 256의 특징 맵이 얻어집니다. 컨볼루션 3과 컨볼루션 4, 컨볼루션 5 레이어는 모두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이때 스트라이드와 패딩은 모두 1로 설정합니다. 단지 필터의 개수만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레이어인 FC6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전 단계의 6 곱하기 6 곱하기 256 특징 맵을 1차원으로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6 곱하기 6 곱하기 256은 9216 차원의 1차원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레이어 FC7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4096개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여덟 번째 레이어 FC8은 100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입력 영상은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노드 값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어서 각 카테고리에 해당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